식품 관련해서도 아이디어를 내겠습니다. 다시. 정신병 치료제로, 보조 치료제로서 식품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뇌를 좀 회전을 좀 빨리 잘 되게 해주거나 또 부족한 식품을 채워줌으로써 할 수 있는 정신병 치료제나 정신건강을 위해서 먹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과하고 생밤, 키가루를 좀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커피가루를 좀 넣어줍니다. 커피가루를 좀 넣어주시면은 이게 괜찮습니다. 이게 조금씩 먹으면, 커피가루를 너무 많이 먹으면은,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업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정신병에서 자주 일부러 웃어주면은 그것 또한 마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밝아지게.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그쪽 방향으로 운전대를 마음에 틀어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사과, 생방, 키가루, 커피가루를 좀 섞어줍니다. 일단 이 버전이 말고 사과, 생밤, 키가루, 생강가루를 섞어주는 이런 버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력을 좀 강화시켜주게. 그 다음에 약간 정신이 너무 피곤할 때는, 그렇죠, 이 대추 있죠? 대추를 좀 이렇게 연결건조해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그거하고 이게 커피가루 조금, 생강가루 조금 하면 정신이 업됩니다. 그런 것도 이제 하루 가루로 팔아가지고 한 포씩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신이 이렇게 피곤했던 것이 다시 업되는 그런 현상이라. 그 다음에 뭐 내장 출혈, 위장 출혈이 됐든 항문 출혈이 됐든 출혈 부분도,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당근, 생방, 감가루를 하고, 또는 뭐 도토리 묵가리, 도토리 있죠? 도토리 가루를 좀 섞어줘도 됩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면 뭐라 그럴까, 변비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당근하고 생방하고 감가루 정도만 포로 해가지고 드시면 굉장히 치료제로서 도움이 돼요. 녹두하고 진윤유콩하고 생밤 포로 해가지고 드시면, 술 해독이라도 각종 약의 해독, 이렇게 간 나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도 도움이 됩니다. 이거 식품으로 파는 거니까 허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눈 좋아지는 거, 녹차, 율무, 포도가루를, 추출물을 여기에서 이렇게 갈아주고 눈 좋아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피부 좋아지게 하는 거, 율무가루, 사과가루, 그 다음에 포도, 그 다음에 번데기가루, 소고기가루, 뽕잎가루, 뽕잎 대신 오디가루를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포로 두시면 매일마다, 이건 이제 액상으로 만들어서 화장품 한다, 마스크팩 한다, 또는 음료수로 만들어 갖고 이것을, 그렇죠, 소고기나 번데기 가루를 좀 뺀 채 음료수로 만든 이제 번데기 가루 같은 거 좀 맛이 좀 좋게 만들어야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다음에 뭐 피부 좋아지는 비누, 액상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영양제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영양제를 먹든가 머리 같은데 발라주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맥주나 콜라 같은데 매실청 가루를 좀, 매실청을 좀 섞어주면 너무 맛있어요. 또는 유자청을 섞어주거나, 이런 다양한 종류의 커피에도 마찬가지로, 커피 같은 데도 맛있고요. 커피에다가 과일가루, 딸기, 바나나, 망고, 그렇죠, 여러가지 과일가루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섞어 먹으면 되게 맛있습니다. 레몬, 유자청, 등등등, 이렇게. 그 다음에 커피에다가 우유가루 조금, 커피에다가 그냥 그거 말고 다른 거 그냥 섞어 먹어도 되겠지만, 커피에다가 우유가루, 또 생크림 가루를 같이 섞어서 좀 더 풍부한 맛의 커피를 팔을 수 있습니다. 소금, 설탕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아니면 땅콩가루를 좀 넣어줘서, 땅콩가루나 치즈가루를 넣은 버전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호두나 땅콩 같은 거를 이렇게, 제 방식은 일단 소금 조금 넣고 설탕을 많이 넣어요. 그래서 그 후라이팬에 녹여가지고 부치는 사탕 개념입니다. 엄청 맛있습니다. 호두 단독으로 팔아도 되고, 땅콩하고 이렇게 건포도 섞어갖고 해도 되고, 아니면 새멸치 같은 거 넣어가지고, 새멸치 가지고 이렇게 땅콩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새멸치 땅콩, 아니면 이렇게
새멸치하고 파래김 넣어가지고 이렇게 안주거리로 만들고 땅콩을 좀 넣어가지고 같이 만들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강정으로 만들어도 맛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국수 종류는 가리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새우 있잖아요. 깐새우하고 카레가루 좀 넣어주고 소금, 꿀이나 설탕 넣어주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청양고추 좀 넣어주고 그다음에 고기 가른 거 돼지고기나 소고기 또는 닭고기 가른 걸 넣어가지고 볶아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호박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양배추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볶아줍니다. 양파 같은 것도 넣어줄 수도 있고요. 볶아주고 소금, 설탕, 그다음에 진간장으로 해서 좀 섞어줘갖고 그렇게 볶아주고 그걸 했다가 고추장을 좀 넣으면 이제 맛고추장이 돼. 이게 이제 비빔국수의 원료인데 비빔국수에다 먹으면 들기름 쳐갖고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환상적입니다. 환상적. 여기다가 이제 비빔냉면 있죠. 비빔냉면은 사각식초를 넣고 유자청 이렇게 초고추장 있잖아요. 유자청을 조금 넣어주면 훨씬 더 또 이게 더 맛있는 것이 됩니다. 일단 약간 찹쌀가루 좀 섞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멸치국수는 그렇죠. 새멸치 넣고 다시마 한 장 넣어주고 아까시마 할 때도 다시마 한 장 넣어갖고 같이 먹을 수도 있어요. 다시마 한 장 넣고 아까시면은 기름 넣고 볶는 그 다음에 다시마 한 장 넣고 뭐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거를 이제 그 고추장하고 된장하고 섞어서 볶아가지고 맛고추장 맛된장으로 해서 팔아도 아주 손색이 없이 굉장히 많이 팔릴 겁니다. 이것도 뭐 제가 비벼 먹는 거라 비빔국수에 사용하는 것도 어차피 똑같아요. 그거를 이제 비빔국수를 사용 먹느냐 아니 그냥 단독으로 파느냐의 문제죠. 이것도 제 아이디어니까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이템 도둑질, 지적재산권 도둑질인데 내가 이렇게 방송에서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버젓이 나온 것을 자기네가 했다고 신규로 이렇게 등록을 하면 너무 어이가 없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멸치국수를 새멸치하고 마늘 가른 거 아까심에 마늘 가른 거 빼먹었어요. 가래비 같이 이렇게 볶아서 만들 때 마늘 가른 거 넣어줘야 됩니다. 그거 빼먹었네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기 그다음에 새멸치 넣고 다시마 넣고 국간 이게 진간장 넣어주고 그다음에 참치 액젓 넣어주고 해가지고 청양고추 넣어서 대파를 많이 넣고 멸치국수를 만들어서 엄청 맛있습니다. 여기다 고춧가루 좀 넣고 어묵을 썰어 넣으면 어묵국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콩국수를 제가 잘해 먹는데 기존에 뭐 뚜레방 같으니까 콩국수용 그 콩가루 나와요. 일단 우유하고 소금, 설탕 좀 넣고 아니면 꿀 넣고 그냥 근데 그거 자체로 너무 맛있습니다. 이 아이템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운동한 미창을 3분의 1로 앞꿈치를 가로로 넣고 생고물 하면 더 좋습니다. 중간에 가로 넣고 양쪽에는 세로로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금을 넣어주는 거죠. 안 미끄러지게. 그 다음에 발 뒤꿈치도 가로 넣어주고 세로로 넣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X자를 생고무로 해주면 훨씬 더 클립을 제가 가로로 이렇게 생고무로 이렇게 갖고 찝어줄 때 아주 잘 찝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하고 비슷한 이건 운동화가 모든 종류의 신발 뭐 욕실에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과 모든 종류의 구두 모든 신발에는 다 군대용 뭐 이렇게 군화에도 다 이런 것이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방 종류 가방에다 이제 보통 밑판을 2개로 만드는 바보는 없을 거예요. 밑판을 하나가 아니라 2개로 넣으면 전체 구조가 튼튼해집니다. 여기다 더해서 이렇게 또 뭐 심지 같은 거 일종의 심지 역할을 해주시는 걸 넣어주면 좀 더 강화됩니다. 원래 이제 2겹, 3겹, 4겹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원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죠. 2개 정도면 제일 적당하고 심지를 이렇게 넣어갖고 튼튼하게 해서 가방 밑판만 튼튼해도 나머지는 유연하잖아요. 모르게 등짐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연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 유연한 천으로 하잖아요. 거기도 튼튼한 심지를 박아가지고 심지를 결합해서 하면은 전체적으로 가방 구조가 엄청 튼튼해요. 여행용 가방 같은 경우는 밖에 매듭 구조를 딱 사각으로 넣어주면 좋습니다. 손잡이 부분에도 밑에 부분 이렇게 말통 같은 거 있잖아요. 기름 말통이나 모든 종류의 이렇게 손잡이 드는
형태는 이 매듭을 대남 매듭전 하나, 여행용 가방이 됐든 학생용 가방, 모든용 가방이 매듭 처리를, 뭐 여성용 핸드백도 되고 매듭 처리를 다 넣으면 엄청 튼튼해집니다. 구조가. 그 부분을 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게 가방의 손잡이, 이게 손잡이 어깨끈이 됐던 손잡이 부분에 매듭 처리를 해주면 이것도 엄청 쉽게 들어주고, 이렇게 손잡이하고 가방 부분 결합한 부분에 매듭을 튼튼하게 주거나, 또는 약간 길게 주면은 압력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훨씬 더 박음질을 여러 번 잘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가방 종류는 굉장히 그렇죠. 아이디어가 좋아요. 아이디어가 좋고 굉장히 튼튼한 가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방 종류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멜 때 찍찍이 처리를 해가지고 좀 강하게 일부러 이렇게 딱 조이면 안 되잖아요. 찍찍이 처리를 해가지고 강하게 미는 그런 방식도 존재합니다. 근데 일회용 수동 면도기인데요. 속고버드 카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얇은 삼각형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밑에 밑면을 이렇게 위가 두껍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잘리도록, 그다음에 속고 위에 칼날을 잡는 부분에 매듭을 좀 처리를 해주면 이게 속고보드도 잘 잘립니다. 일반 그냥 수동 면도, 일회용 수동 면도 칼도 이런 식으로 얇은 삼각형 형태로 만들고 양 옆을 좀 두툼하게 만들어주고 위에 매듭 처리해주고 자리 위에다가도 다른 매듭처럼 매듭 처리를 해주고 하면 엄청 잘 됩니다. 손잡이는 좀 그립감 있게 만들어주면 좋겠죠. 일회용 아주 싼 거조차도 이렇게 만들면 엄청 잘 잘려요. 싼 거조차도. 이것도 제 아이디어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칼 종류는 다 이렇게 만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커터칼 같은 것도 역시 삼각형 얇은 구조로 만들고, 그럼 잘 부러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이런 것을 잡아주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 부분에 매듭을 좀 줘주면 엄청 강한 커터칼이 나오게 됩니다. 모든 칼 종류 이렇게 삼각형 구조로 만듭니다. 위에가 두껍고 아래는 날씬한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존재합니다.